안녕하세요. 비상구TV 최과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세지방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지방을 이미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알아보신 분이나 추천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미세지방 자체가 남성수술 항목에서는 다른 재료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보니 호기심해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접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세지방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죠. 미세지방의 재료는 본인의 지방을 추출해서 그 지방을 이용하여 확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지방 확대는 수술이 아닌 시술로 이루어집니다. 재료가 본인의 지방이기 때문에 복부나 허벅지 쪽에 지방이 없다면 이제 미세지방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채취한 지방을 냉장하여 보관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곳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미세지방의 좋은 점은 재료 자체가 본인의 지방이다 보니 양을 최대치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곳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만약 재료를 사용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미세지방의 단점은 흡수율이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추가 주입을 해야 하고 빠질 때마다 보충해야 하는 것이 좀 있고 모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추가 주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이 좀 존재합니다. 당연히 개인마다의 흡수율이 다르고 아무래도 흡수율에 따라 조금 모양적 변화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지방을 지속적으로 보충을 하다 보면 흡수율이 이전보다는 느려지기는 하지만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미세지방이 흡수를 할 때 이제 불규칙적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모양 변화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것 또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세지방이 좋지 않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미세지방 확대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미세지방 확대가 최고의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체질적으로 지방의 흡수가 느리신 분의 경우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이걸 미리 알 수 없다 보니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술자 본인이 의외로 미세지방 흡수가 느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추천으로 미세지방을 하신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미세지방을 추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큰 변화가 없었고 너무 만족하고 그리고 최고의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기준은 그 시술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셨다가 아무래도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세지방이 저렴하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술인 것은 맞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세지방 같은 경우에는 본원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본원에서 원하신다면 가능은 하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가격을 떠나서 시술을 받고 운이 좋게 이제 본인의 몸의 체질이 미세지방 흡수가 느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를 하고 또 보충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거고 나중에는 제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꼭 진피나 필러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지방에 잘 생각해 보시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미세지방의 변화나 흡수 부분의 기준은 몸통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